걱정의 철학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는 법. 제3부 예상 중독 곡시라는 단어가 마음을 좀먹는 이유. 서두.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내일 비가 오면? 혹시 그가 나를 싫어하게 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혹시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단어가 만들어낸 상상 속 가능성에 휘둘린다. 걱정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상 반응이다. 그런데 뇌는 그 예상 자체에 중독된다. 세네카는 말했다. 인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무너진다. 1점. 인간의 뇌는 예측 기계다.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턴 커 프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뇌는 세상을 예측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 그건 생존을 위한 진화적 기능이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기능이 과잉 작동한다. SNS, 뉴스, 타인의 평가, 일의 결과.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쉬지 않고 예측한다. 결국 인간은 생각의 중독자가 된다.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측이라는 행동 패턴이다. 2점. 혹시라는 단어의 함정. 혹시는 언뜻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문을 여는 주문이다. 혹시가 붙는 순간 뇌는 위험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혹시 늦으면 어떡하지? 지각 시나리오. 혹시 실패하면 평판 손상 시나리오. 혹시 다치면 생존 위협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들이 현실이 아닌데도 뇌는 실제 스트레스 반응 코르티솔 분비를 일으킨다. 그래서 혹시가 반복될수록 몸은 피로해지고 생각은 현실을 잠식한다. 3점. 예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통제감 착각. 걱정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예상하면 대비할 수 있다. 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반박한다. 미래는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세네카는 썼다. 미래를 미리 겪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한다. 예상은 통제의 환상을 준다. 생각하고 있으니 준비 중이다라는 착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상은 아무런 대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건 불안의 순환 루프일 뿐이다. 4점. 예측은 불안을 줄이지 않는다. 실제로 심리학 실험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을 자주 상상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았다. 예상은 불안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뇌의 위기 회로를 강화한다. 왜냐하면 뇌는 예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을 위험 신호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즉, 예상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기억을 반복 학습시키는 행위다. 5점. 스토아 철학자의 처방 사건보다 반응을 예측하라. 스토아 철학은 예측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무엇을 예측하느냐를 바꾸라고 말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사건이 아닌 그대의 반응을 준비하라. 우리는 미래의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걱정을 평정으로 바꾸는 핵심이다. 예를 들어, 내일 발표가 망할 수도 있다. 대신 그때 나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할 것이다. 이건 통제가 아닌 태도의 주권 회복이다. 6점. 예상을 멈추는 훈련, 생각의 중단 기술.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시도하라. 1. 혹시 문장을 바꿔라.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해도 괜찮을까? 이 변화는 두려움에서 탐색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 문장을 끊어라. 혹시까지만 떠올랐을 때 그 뒤를 이어 쓰지 않는다. 걱정은 문장의 완성 욕구에서 자란다. 3. 몸을 움직여라. 예측은 머리에서 시작된다. 행동은 생각의 회로를 끊는다. 산책, 호흡, 정리 단 5분의 현실 행동이 뇌를 지금으로 되돌린다. 7점. 예상의 습관을 끊는 3가지 질문.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이 3질문을 던져라. 1. 이건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인가? 2. 이건 내 통제 안에 있는가? 3. 이 예상을 멈추면 나는 더 약해지는가? 더 자유로워지는가? 이 질문은 예상 중독을 깨우는 이성의 알람이다. 8점. 철학적 명상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용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세상은 늘 변하고 미래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일을 하라.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라. 걱정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 질서를 유지하는 그게 철학이다. 9점. 하루의 명사.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의 나를 믿는다. 이 문장은 통제가 아닌 신뢰의 선언이다. 예상 대신 신뢰. 불안 대신 평정. 10점. 마무리의 성찰. 세네카는 말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지 마라. 예상 중독은 미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파괴한다. 예상은 잠시의 통제감을 주지만 그 대가로 지금 이 순간의 생동감을 앗아간다. 걱정을 줄이는 법은 단 하나. 미래를 덜 예측하고 현재를 더 살아라. 제4부 걱정의 긍정적 역할 불안을 이용하는 법. 서두. 우리는 늘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걱정을 완전히 없앤 삶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 기회다. 걱정은 인간의 약점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성숙의 신호다. 1점. 걱정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에너지다. 걱정이란 단순히 불안한 감정이 아니다. 그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맴도는 에너지다.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바렛은 말한다. 감정은 행동을 준비시키는 신호다. 즉, 걱정은 움직이라는 신호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몸 안에서 썩으며 고통이 된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걸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2점. 걱정은 관심의 증거다. 세네카는 말했다. 걱정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걱정은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표시다.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일, 지키고 싶은 관계. 그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걱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즉, 걱정이 있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문제는 그 관심이 방향을 잃을 때 그게 강박과 불안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3점. 걱정은 준비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려는 그대를 망치지 않는다. 우려가 행동으로 변하지 않을 때 그대를 망친다. 걱정은 행동으로 변환될 때 가치가 생긴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운동과 식단으로 구체화. 관계가 걱정된다면 진심을 표현하고 대화 시도. 실패가 걱정된다면 더 나은 준비로 전환. 즉,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계획으로 번역하라. 그 순간 걱정은 불안이 아니라 동력이 된다. 4점. 걱정은 이성의 경고등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감정은 이성의 적이 아니다. 그건 이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을 알려주는 신호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감정이 솟구칠 때 그것이 말하는 바를 먼저 들어라. 걱정은 무시하거나 억누를 감정이 아니다. 그건 우리 마음의 계기판이다. 엔진이 과열될 때 불이 들어오듯 걱정은 지금 주의해야 할 영역을 알려준다. 걱정을 적으로 보면 그 불을 꺼버리려 하지만 철학자는 그 불빛을 따라간다. 5점. 걱정을 성장의 지도처럼 읽는 법. 걱정이 어디에서 자주 발생하는지 살펴보라. 사람 관계에서 걱정이 많다면 인정 욕구와 자존심의 싸움. 미래 계획에서 걱정이 많다면 통제 욕망과 불확실성의 공포. 건강 나이에서 걱정이 많다면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저하. 걱정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뿌리는 나는 더 단단해지고 싶다. 는 욕망이다. 즉, 걱정은 나의 불안함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6점. 걱정을 다루는 철학적 질문.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자문하라. 1. 이 걱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 이 걱정이 나를 마비시키는가? 움직이게 하는가? 3. 이 걱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걱정은 감정에서 의미로 전환된다. 7점. 걱정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 걱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그걸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불안하지만 그 불안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이건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스토아식 이성적 수용이다. 그는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그 에너지를 현실의 행동으로 변환시킨다. 걱정을 이용하는 사람은 걱정이 사라지길 바라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움직임의 신호로 재해석한다. 8점. 걱정은 결국 사랑의 다른 형태. 세네카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한다. 걱정은 그만큼 삶을 아끼는 태도다.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관심도, 열정도, 사랑도 없는 상태일 것이다. 걱정은 삶을 향한 마음의 끈이다. 그 끈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건 여전히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증거다. 9점. 하루의 명상.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그 걱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그 걱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매일 던지는 사람은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걱정을 이해의 언어로 번역한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불을 켤 수 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을 빛으로 바꾸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걱정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깨어있으려는 마음의 증거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걸 이해하라. 그리고 그 이해가 너를 더 깊은 평정으로 이끌 것이다. 제오브 해석의 오류. 걱정이 커지는 건 사건이 아니라 시선 때문이다. 서두.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는다. 하나는 괴로워하고 하나는 아무렇지 않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사건은 단지 일어날 뿐이다. 그러나 그대의 판단이 그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걱정은 바로 그 판단의 산물이다. 사건보다 시선이 더 강력하다. 1점. 걱정은 사건의 해석 오류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통해서만 본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웃는다. 그건 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결과다. 2점 인간은 의미 부여 동물이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존재다. 이 말은 위대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미가 없으면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불필요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누군가 무심히 지나친 말, 예상치 못한 침묵, 그저 우연한 사건에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한다. 그가 나를 싫어하나? 이건 불길한 징조야. 그 의미는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해석이다. 3점 걱정의 렌즈,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 세네카는 말했다. 사물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는 대로 본다. 걱정이란 결국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신념 체계가 만들어낸 그림자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한다. 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실수도 큰 재앙처럼 느낀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이 자신을 겨냥했다고 느낀다. 결국 걱정은 사건이 아니라 시선의 습관이다. 4점 현실은 중립적이다. 감정은 해석의 산물이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이렇게 정의한다. 감정은 이성의 동의 컨센트가 만들어낸 반응이다. 즉, 사건이 감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에 동의했기 때문에 감정이 생긴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 날씨라는 중립적 사건. 왜 하필 오늘 비야? 해석이 붙는 순간 짜증이 된다. 이 비로 농부가 기뻐하겠군. 해석이 달라지면 감사가 된다. 사건은 바뀌지 않는다. 감정은 해석으로 바뀐다. 5점 걱정의 왜곡. 일어난 일, 일어날 일로 바꾸는 마. 걱정은 해석의 범위를 현재에서 미래로 확장시킨다. 예를 들어, 오늘 일이 잘 안 풀렸어. 현실의 사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미래 예단의 해석. 인간은 이렇게 하나의 경험에서 전체를 예단한다. 이걸 확대 해석의 오류 over generalization이라고 한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감정이 이성을 앞질러버린 상태다. 이성을 되찾기 위해선 사건과 예단을 분리해야 한다. 6점 시선을 재구성하는 훈련, 사건의 재프레이밍. 스토아 철학자들은 걱정을 줄이는 실천으로 항상 이렇게 말했다. 사건을 다시 말하라. 예를 들어, 실패했다. 경험을 얻었다. 버림받았다. 나를 다시 세울 기회다. 불안하다. 내가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다. 이건 단순한 위로나 긍정이 아니다. 그건 이성이 감정을 재정의하는 언어 훈련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 7점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판단 중재 보치.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이 짧은 단어를 속삭였다. 잠시 멈춰라. 그들은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판단하지 않았다. 그걸 판단 중재보체라고 부른다. 이건 나쁜 일이다. 라고 결론 내리기 전 단지 관찰만 한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문장은 평정의 문이다. 판단을 멈추는 순간 감정의 파도는 높아지지 못한다. 8점 걱정을 다스리는 문자.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사건이 그대를 괴롭히지 않는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그대의 생각이 괴롭힌다. 이 문장은 스토아 철학의 중심축이자
모든 걱정의 해독제다. 불안한 일이 생길 때 이 문장을 그대로 마음속에서 읊어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일이 아니라 생각이다. 이 문장은 이성을 다시 자리에 앉히는 주문이다. 9점. 하루의 명사.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다. 예상치 못한 일이 마음을 흔들 때 이렇게 말해보라. 이건 사실인가?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걱정을 반으로 줄일 것이다. 사실은 가볍고 해석은 무겁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의 짐이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썼다. 세상은 그대로다. 달라지는 건 오직 나의 시선뿐이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시선은 선택할 수 있다. 걱정을 없애는 법은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걱정이 클수록 그 안에 숨어 있는 해석의 렌즈를 들여다보라. 거기서 이성이 깨어난다.